자, 운명과 숙명이라고 하죠. 이 숙명의 구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이제는 자기 사주팔자 외부로 쉽게 다운받아가지고 자기 사주도 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신수를 본다든지 자기 삶이 힘들거나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철학관에 가서 내 운명은 어떤가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이 이 사주팔자 안에서 존재하는 이 숙명과 이 운명의 구분만 할 줄 알아도 이 술사 선생님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구나, 어떻게 돌아가구나, 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했을 때 무슨 얘기는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내 내부로 내 사주팔자를 봤을 때 이 구분이 힘들다. 이거는 운명과 숙명만 어느 정도 구분만 해도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갖다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운명과 숙명의 구분법 해가지고 우리가 요거 8글자, 그러니까 4개의 기둥에 8글자, 이거는 자기의 숙명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지구 대한민국이란 방해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 우리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10만 7,229km 정도로 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행기 한 200대 정도 돌고 있다고. 이 돌 때 다른 행성, 그러니까 다른 별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목성도 있었고 화성도 있었고 수성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태어났을 때 내 방위에 가까이 있었고, 어떤 거는 멀리 내 뒤편에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빛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나는 어떤 행성의 기운을 많이 받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달만 해도 우리 지구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을 준다? 바닷물을 땡겼다가 저수 간만에 차를 만들죠. 그리고 여자들 어떻게? 월경할 때 월자를 씁니다. 달월자, 그게 맞춰서 쓰고. 그러니까 이 큰 지구도 이 별들한테 영향을 받는데 우리 인간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이면 수성, 내일은 목성, 금성, 토성, 일요일은 태양, 월요일은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이렇게 달력을 봐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무술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술년이 다 색깔이 노란색으로 돼 있죠. 노란색으로 돼 있단 말은 토성에 29년 157년 만에 한 바퀴 태양을 도는 이 토성과 지구가 가까이 지나간다. 그래서 1년 내도록 노란색 토기의 기운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주 안에 노란색이 없는, 토성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지겠죠. 1년 내도 내한테 없는 기운을 갖다가 운에서 내한테 주니까 기운이 좋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지구는 이 별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시간도 그렇고 이 공간도, 우리 공간에서 목화토 금수 빼고 큰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동양권에서는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그걸 표시를 했습니다. 그날의 별자리를. 그러면 서양에서는 어떻게 한다? 실제적으로 다른 달, 비너스, 금성은 금성, 목성은 목성, 토성, 전부 다 그 기호에 맞게 걔들은 기호로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별자리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운명과 숙명을 보는 겁니다. 우리 동양은 이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보는데 요거는 숙명이다. 그럼 이 밑에 거는 뭐다? 사주를 보면 위에 8글자 있고 밑에가 1절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숫자도 있습니다. 이 숫자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이 지금 같은 경우는 3번이죠. 3번 같은 경우는 자기가 3살 때, 13살 때, 23살 때, 그리고 33살 때 자기 운명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대운이 들어왔다. 나 이번에 대운 들어왔대. 이번에 내 운이 바뀐다. 큰 운이 바뀐대. 이게 이제 요 운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숫자도 틀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운명이 되는 겁니다. 운전해 간다. 그래서 운명. 이 길을 간다. 요거는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거는 내가 생일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주어진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잘 몰랐는데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부모님이 요렇게 있었어.
주어진 거예요. 마치 꿈처럼. 내가 정신을 좀 차리고 거울을 봤더니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겨 있었습니다. 내가 키가 180이면 아무리 노력해도 150이 될 수 있는 거. 나한테 주어진 걸 숙명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변합니다. 이거는 운에 따라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갑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플이나 보면 일간 아니면 나 자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갑이라고 되어 있죠. 갑은 나무를 뜻합니다. 목성에서 온 남자다. 목성에서 온 남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목성에서 온 남자고 어떤 길을 살아갈 거냐. 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그러니까 사주가 갑이나 을 나무 사주들은 자기가 인지하든지 안 하든지 하늘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위로 계속 자라죠. 목화토금수 중에 유일하게 계속 하늘로 갑니다. 왜?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강압선을 받으면 내가 개화를 하고 내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씨앗을 떨어뜨리고 울창한 숲을 만들고 자기 세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태양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는 이 사람의 태양은 언제 올 것인가? 언제 봄, 여름은 올 것인가? 이걸 보는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일찍 20, 30대 굉장히 일찍 운이 들어오는 그런 운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안 좋겠죠. 그러면 요때 여기를 위해서 약간 준비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운을. 그래서 우리가 점을 보러 가면 운을 보러 왔다 하면 요거와 또 이 밑에 보면 세운이라고 있습니다. 1년 1년 다 이렇게 있는 1년 1년 있는 거는 어떻게? 나도 여기 지구에 살고 여러분도 지구에 살기 때문에 이건 다 똑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계산이 틀려지는 거지 위에 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운은 요 밑에 이걸로 보는 거고 이거는 좀 철학적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철학이 조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주어진 거.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떤 환경이라도 행복합니다. 뭐 어렸을 때 무슨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마치 이브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듯이 우리는 생각이 자라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구분하면서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괴로움은 어떻게 된다? 왜 난 이렇게 됐을까? 비교. 난 내가 싫어. 날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자기의 숙명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호랑이는 내가 막을 수 있어. 뒤로 미는 내 숙명은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이제 숙명론 쪽으로 가는데 자기가 참고하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기의 숙명은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완전 받아들이고는 어떤 방법 생일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갖다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안분지적 내 분수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이게 만족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 단점은 뭐고 내 장점은 뭔가 이걸로 파악을 해서 내 단점은 자기가 보완하고 장점은 사회적으로 쓴다든지 재능으로 쓴다든지 그리고 운으로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 숙명이 약한 사람이 있고 약한 것보다 숙명이 별로 안 좋고 이 자기 살아가는 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목화토금수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야, 나 오복을 다 타고났대. 목화토금수 다 타고났대. 이 숙명이 좋게 타고난 사람이 있으면 여기 밑에 운이 별로 안 좋게 타고난 사람도 있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강하다. 자기가 좋게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주관대로 내 바람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한번 개척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약하다. 그러면 이 운이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주어지는 거, 나한테
운에서 만나는 거, 만나는 사람들,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 이걸 갖다가 그게 수긍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 그것만 구분해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우리가 교운기라고 합니다. 운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숫자가 들어올 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운에서 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들어와도 큰 변화가 없지만 자기 아가 커지는, 자기 자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교운기에서는 변화가 많습니다. 네. 이거 숫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기니까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 숫자는 가면 갈수록 세지니까 나이 먹으면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좀 약하다. 자기가 약하다는 말은 이 사람이 목성에서 왔는데 사주를 보니까 목성에서 온 게 다 밖이야. 어떤 사람은 목성에서 2명, 3명 이렇게 왔는데 길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신약하면 주변에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주변에 이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요구에서 구분을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자애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굉장히 좋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한경미화원 있죠. 부모님이 한경미화원이었는데 두 분 다 부부가 또 가난한. 근데 그게 이 여자애는 굉장히 부끄러웠던 겁니다. 학교에 가면 자기가 이제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어울리는 친구들이 뭐 학교 뭐 반장, 뭐 부반장, 학교 회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자주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학부형도 만날 거 아닙니까? 학부형들이 어떻습니까? 뭐 교수님, 지적, 굉장히 지적인 교수님, 아니면 정치가, 아니면 변호사, 아니 사업가 해가지고 굉장히 멋진데, 자기 자신의 부모님은 친구들 대비해서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그걸 숨겼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까지 가서, 대학을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 대학에 가서 그 이하여대 밑으로 신촌 쪽으로 가다 보면 굴다리 집이라고 있습니다. 굴다리 집이라고 이렇게 그 정화조 있는 저쪽인데, 그 겨울이 되면 이 굴다리 포장마차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뭐 눈 내릴 때 그 안에서, 포장마차 안에서 이제 술도 마시고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 여자애가 대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자기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하고 거기서 술을 마시다가 이러면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필름이 끊겨버린 겁니다.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엄마한테, 엄마 나 어떻게 어제 왔지? 하니까 너 기억 안 나니? 너 친구들이 널 데리고 왔단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때부터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해서 약간 정신적으로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좀 안타까운 상황에 왔습니다. 그 옛날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다? 자기가 신약해서 주변 환경이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 자신이 약하니까 주변에 나 자신이 너무 많이 나눠준 거예요. 너무 많이 나눠주고 자기라는 자신은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쟤는 말한 거하고 틀리게 그런 집안에, 가난한 집안에 그런 여자였어 하니까 자기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자기 또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게 이제 좀 환경에 자기가 신약한 구조도 다 그렇고, 또 어떤 남자,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이제 직장인이 되었죠. 그 남자가 고등학교 때 약간 사고를 치다가 고3 때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좋은 대학 가서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그때 당시 사고를 친 거는 내한테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갖다 너무 타면 좋았다. 왜? 우리 부모님이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데 그 비린내가 나한테 나서 친구들한테 갔을 때 굉장히 부끄러웠다. 근데 오토바이 타면 바람에 이게 날리니까, 뭐 어떤 영화에서도 내가 이런 걸 본, 그거 비슷한 걸 그거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직장에 있는 친구한테 넌 그러지 않았니? 내가 그런 냄새가 나고 생수 냄새 나고 그런 날 갖다가
그렇게 보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그런 같은 직장에 고등학교 같이 나온 친구가 야 나는 네가 굉장히 부러웠다. 그러니까 왜? 하니까 너 알다시피 내가 그때 옛날에는 배식이 아니라 이제 집에서 도시락을 싸갔거든요. 예.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어느 친구도 내 도시락통에 손을 대는 친구가 없었다. 알지 않느냐? 왜?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맛있는 반찬을 사오지 못하고 항상 마른 김치 뭐 이런 종류 깍두기 이런 것밖에 싸올 수 없는 형편이니까 아무도 내 도시락 밥통에 반찬통에 젓가락이 안 오는 그게 참 나는 부끄럽고 나는 네가 생선을 많이 싸우니까 그게 부러웠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생선 냄새가 나지 않았니? 아니 너는 그 생선 냄새는 나지 않았고 이 입냄새 때문에 내가 굉장히 괴로웠다 이렇게 이 내면에서 오는 냄새 입냄새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야 이번에 네 종합검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뭘 안 하지?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그래? 하니까 야 너 입에서 똥 발견되지 않았니? 너 지금도 나 그렇게 실제적으로 니나 씻고 다녀라 이렇게 그런 이제 신약한 이런 사주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내 숙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변에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만약에 신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습니다. 막 하면 야 안 돼. 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먼저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마음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강한지 신약한지 이런 거에서 약간 그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숙명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내 운명에 굉장히 이로운 작용을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자기가 좀 신약하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좀 약간 이기적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 중심이 돼서 살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뭐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신강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남을 위해서 아니면 어떻게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사주마다 이제 구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약간 어려우니까 이 내 숙명, 운명 어느 게 더 강한지 이 정도만 구분하시고 내가 어떻게 훔쳐왔는지 내 본면은 언제인지 이 정도만 이렇게 자세히 들어도 보면 목화토 금수 해가지고 목성은 목, 나무목, 화는 우리 불, 토는 우리 흙, 그리고 금은 우리가 쇠금자, 수는 물 해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만나면 안 좋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만나면 안 좋니까 내 물이 쓰임이 필요한 나무를 만난다든지 내가 쓰임에 맞게 그걸 갖다가 보는 거는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철학적으로 숙명과 운명의 이 구분만 조금 하셔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자 그거 시를 한 개 한번 적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적다가 칸이 모질해가지고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심할 때, 그러니까 욕은 한자로 해가지고 내가 뭘 원한다, 뭘 원한다, 알고 싶다. 그러니까 전생에 내 전생을 네가 알고 싶다 하면, 네. 진생, 그러니까 지금의 생에 수, 그러니까 받을 수입니다. 받을 수. 이렇게 보면 아까 말했죠. 수명의 해답이죠. 수죠. 수, 그러니까 시. 중국어로 쓰죠. 그러니까 이다. 그러니까 지금 생에 네가 받은 걸 받아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욕지. 그래서 진생. 그러니까 진이 아니라 내생. 지금의 내생의 일을. 그럼 지금 생에서 뭘 받을지를 알고 싶다 하면, 네.
진생.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작업할 때 이건 행위에 속한다. 행위. 지금 네가 하는 하는 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전생은 내가 지금 현재 받은 걸 보면 되는 거고, 이 현생에서 내가 현생의 일을 알고 싶으면, 알고 싶다 하면 이 자가 중요합니다. 이거 주어. 작업할 때는 지금 하는 행위, 행위를 봐라. 아무리 뭐 팔자가 이렇게 안 좋다 해도 행위 앞에서, 자기가 하는 행위 앞에서는 나쁜 당장의 닥칠 흉운도 미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팔자가 좋다 해도 내가 지금 행위가 안 좋다 하면 어떻게? 내가 받을 복이 멀어지고 그러니까 불화가 하는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에 관해서 우리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한 구절을 갖다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김이라는 성씨와 아무개라는 이름은 임시로 붙여진 명칭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대 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임시로 붙여준 성명, 석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름이란 임시 명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무지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이란 그 출신 성분에 따라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출신, 숙명에 의해서. 출신 성분에 의해서 브라만이 이제 귀한 사람입니다. 이제 인도에서는 최고 높은 계급이죠. 그러니까 출신 성분에 의해서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면 출신 성분에 의해서 귀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그 행위에 의해서 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행위에 의해서 귀한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행위에 의해서 농부가 될 수가 있고 엔지니어도 될 수가 있다. 행위에 의해서 장사치가 될 수도 있고 고용인이 될 수도 있다. 행위에 의해서 도적이 될 수도 있고 군인이 될 수도 있다. 행위에 의해서 재간이 될 수도 있고 통치자가 될 수도 있다. 이같이 한자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 그는 인과 법칙을 보며 인간의 모든 행위와 그 결과를 알고 있다. 행위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며 행위에 의해서 인간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또 이 행위 때문에 구속당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굴러가는 수레가 그 축에 매여 있듯이. 이렇게. 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생에 하는 행위가 제일 중요하다. 요 이제 팔자가 정말 있다 하면 피할 수 없는 거라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또 푸는 게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길게 이제 지났으니까 다음에 한번 요거 이거 이어서 이 팔자가 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자가 석가모니나 우리 이미 인생을 살아본 현자들이 남긴 말씀을 갖다가 다음에 한번